여기가 어디죠? 민두식의 어리둥절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6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의식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초점 없이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죠. 당신은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민경채가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와 기쁨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민두식의 반응은 경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채를 바라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경채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민두식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곧 담당 의사가 도착해 민두식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누구죠? 민두식은 대답을 더듬거렸습니다. 민두식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네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의사는 민경채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일시적 외상성 기억 상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경채는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실 때 뇌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했을 수 있고 그게 기억 상실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회복하는데요? 민경채의 다급한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며칠일 수도 몇 주일 수도. 심한 경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의사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경채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수정과 박지섭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억 상실이라고. 지섭이 놀라며 물었어요. 수정은 경채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경채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채가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경채예요. 당신 큰딸이요. 민두식은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미안함이 교차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서요. 당신이 내 딸이라고요. 민두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민경채가 민두식의 손을 잡았어요. 저 민경채예요. 그리고 민강유통이라고 하세요. 당신이 회장이세요? 우리 회사예요. 민강유통. 민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네요.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민경채가 위로했습니다.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경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설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은 백설이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경채보다 더 낯선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민두식의 차가운 질문에 백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백설이요. 백설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경채가 막아섰어요. 아버지는 지금 기억 상실이에요. 민경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기억 못하세요. 경채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죠. 백설이는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두식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백설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민경채는 민두식에게 푹 쉬세요, 아버지. 내일 다시 올게요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백설이도 할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문태경이 백설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태경이 물었지만 백설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거든요. 연숙도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다가오자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기억 상실이야.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전혀 기억 못하세요. 연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타이밍이 좋잖아. 민경채한테 딱 유리한 순간에 기억 상실이라니. 연숙의 말에 문태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연기일 수도. 백설이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 기억을 잃은 걸까? 하지만 민두식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으로 보였어요. 한편 병실로 돌아온 민경채는 혼자 남은 민두식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민경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까 그 여자 백설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혹시 뭔가 느낌이라도 오는 게 있으세요? 민두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민경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요?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민경채는 민두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기억 안 나시는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민두식은 민경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왠지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민두식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기억 상실 환자의 눈이 아니었죠.
모두 나갔군. 민두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테이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세리와 백설이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4년 전 사고 민경채 언니가 시켰어요. 민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두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채야,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도 복수하러 온 거였어. 민두식은 백설이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백설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줬던 그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태경. 민두식은 문태경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김선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태경은 문철호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 원수의 아들. 모두를 지켜보겠어. 민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진짜로 참여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기억 상실이라는 가면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겠어.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백설이도 문태경도 민경채도 있겠죠. 각자의 생각에 잠겨서. 백설의 민경채 문태경. 민두식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민두식은 다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민세리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어요. 민경채 언니가 시켰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두식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어요. 민경채의 변명도 들어봐야 했고 백설이의 진심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의 정체도 명확히 밝혀야 했죠. 시간이 필요해. 민두식은 결심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을 줘야겠어. 그리고 지켜봐야지. 누가 진짜 참여하는지, 누가 변명만 늘어놓는지. 민두식은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반짝였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민두식이 심판자가 되어 모두를 시험하는 게임이. 과연 누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민경채일까요? 백설이일까요? 아니면 문태경일까요? 민두식은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확실하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민두식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민두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민세리의 목소리가, 백설이의 눈물이, 민경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백설이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미소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미소야. 백설이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미소는 백설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물었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야. 백설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미소야, 엄마가 꼭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미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서워. 백설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4년 전에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미소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는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있잖아. 그게 충분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약속해, 엄마. 백설이는 미소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알았어, 미소야. 엄마가 꼭 끝까지 해낼게. 전화를 끊은 백설이는 연숙과 문태경을 돌아봤습니다. 가요. 회사로 가야 해요. 이사회 준비해야죠. 문태경은 운전대를 잡으며 네,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차가 민강유통 본사로 향하는 동안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백설이의 세계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에서 뭐라고 하실 건가요?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백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연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설이야, 그건 위험해. 내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잖아.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어차피 민경채가 다 폭로할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나아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하면 적어도 변명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회사에 도착한 세 사람은 백설이의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백설이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사장님, 사장직 박탈된다던데. 민경채 부회장이 이사회 소집했대.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사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였어요. 백설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안건 백설의 사장의 직무 적격성 검토 및 민경채 부회장의 회장 권한 대행 임명권. 내일 오전 10시네요. 백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문태경이 다가와 서류를 함께 봤어요. 출석 예정 이사가 15명이네요. 우리 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연숙이 노트북을 열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분이 20%. 그리고 우호적인 외부 이사들이 3명 정도. 합쳐서 대략 30% 정도 될 거야. 연숙의 말에 백설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경채 쪽은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연숙이 대답했습니다. 민경채, 민수정, 박지섭 합쳐서 38%?
거기다 민경채 편드는 이사들까지 하면 45%는 넘을 거야. 우리가 불리해. 백설이는 의자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25%를 잡아야 하는 거네요. 중립적인 이사들을요?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역전 가능합니다. 오늘 밤에 그 이사들을 만나봐야겠어요. 백설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서 설득할 거예요. 연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뭐라고 설득할 건데? 진실로요?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민경채가 4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민강유통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두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세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백설이 씨. 민세리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백설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민강유통 회장 기억 상실 경영 공백 우려? 민경채 부회장 긴급 이사회 소집. 경영권 승계 가속화. 언론에 벌써 났어요. 민세리가 말했습니다. 민경채 언니가 일부러 흘린 것 같아요. 여론전을 시작한 거예요. 백설이는 기사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민경채에게 유리하게 쓰여 있었어요. 민두식 회장의 건강 악화로 민강유통의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막내 민경채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민경채 부회장이 회장 권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백설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사장에 취임한 백설이 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그녀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민 회장을 기망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민경채가 제대로 준비했네요. 문태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회 전에 이미 여론이 민경채 편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백설이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백설이입니다. 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백설이는 자신도 반격에 나서기로 한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백설이가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기자들 만날 거예요. 제 입장을 밝힐 거고요. 연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설이야, 조심해. 잘못하면 역풍 맞을 수 있어. 알아요.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민경채가 여론전을 시작했으면 저도 맞서 싸워야죠. 민세리가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4년 전 일 제가 증언할게요. 기자들 앞에서든 어디서든요. 백설이는 민세리를 보며 고마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세리 씨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민경채 언니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백설이의 말에 민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제가 한 짓을 속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저녁 7시. 백설이는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중립적인 이사 중 한 명인 박 이사를 만났습니다. 박 이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강유통의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이었죠. 박 이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설이가 인사했습니다. 박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사장님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백설이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제 본명은 백설이입니다. 루시아 정은 가명이었어요. 박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민경채 부회장 말이 사실이었군요. 네. 일부는 사실이에요. 백설이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가명을 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죠? 박 이사가 물었습니다. 백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4년 전, 제 딸이 민강유통 오너 일가에 의해 폭행당했습니다. 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백설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세리 씨가 제 딸을 폭행했어요. 그리고 민경채 부회장과 김선재 법무팀장이 그 사실을 은폐했죠. 제 딸을 가해자로 만들고 온라인에서 마녀 사냥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박 이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백설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제 딸은 죽을 뻔했어요. 온라인 악플과 괴롭힘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했죠. 그래서 복수하러 오신 거군요. 박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수보다는 정의를 원해요.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원하고요. 박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백설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민세리 씨의 자백까지. 모두 여기 있어요. 박 이사는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군요. 민경채 부회장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이사님. 백설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민강유통을 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돈과 권력으로 범죄를 덮는 회사가 아니라 정의와 윤리를 지키는 회사로요. 박 이사는 백설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일 이사회에서 이걸 다 밝히시겠다는 겁니까?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위험한 도박이군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는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 편을 들겠습니다. 백설이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박 이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민강유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이 때로 선을 넘는 것도 봤고,
민경채 부회장이 권력에 집착하는 것도 봤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네요. 밤 10시, 백설이는 세 번째 이사를 만나고 호텔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문태경과 연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백설이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우리 편이 됐어요. 1명은 아직 고민 중이고요. 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잘 됐네. 조금씩 균형이 맞춰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최소 2명은 더 설득해야 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2명 더 만나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때 백설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백설이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백설이입니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민두식 회장님이 사장님을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백설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찾으신다고요? 기억이 돌아오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장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백설이는 전화를 끊고 문태경과 연숙을 봤어요. 병원 가야 해요. 회장님이 저를 찾으신대요. 세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백설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두식이 정말 자신을 찾는 걸까? 기억이 돌아온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백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시길. 제발 제 진심을 알아주시길. 병원에 도착한 백설이는 뛰어서 민두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설이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민두식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설이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백설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민두식은 백설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죠? 백설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전히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백설이는 실망감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저는 백설이에요. 회장님의 아내라고 했죠. 민두식이 백설이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맞죠?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두식은 백설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백설이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민두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민두식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백설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민두식은 여전히 백설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당신이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백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신 건가요?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은 여전히 안 나요. 하지만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더군요. 민두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어떤 느낌이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슬픔? 아니면 그리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픈 느낌이었어요.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백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 민두식이 되물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백설이에요. 루시아 정은 가명이었고요. 백설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회장님께요. 민두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계속하세요. 민두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년 전, 제 딸이 민강유통 오너 일가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세리 씨가 제 딸을 때렸고, 민경채 부회장과 김선재 법무팀장이 그 사실을 은폐했어요. 민두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계속 말했어요. 제 딸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당했어요. 온라인에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군요. 민두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회장님을 무너뜨리고 민강유통을 빼앗고 민경채를 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백설이가 민두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장님은 몰랐던 거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도 책임은 있죠.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회장이었으니까. 내 회사에서 내 자식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백설이는 민두식의 말에 놀랐어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의 말 같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혹시 기억이? 백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었어요. 민두식이 녹음기를 백설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세리와 당신의 대화요. 백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회장님은 처음부터. 네. 민두식이 인정했습니다. 기억 상실은 연기였어요. 쓰러지기 전에 다 들었어요. 민경채가 4년 전 사건의 배우라는 것도. 당신이 복수하러 왔다는 것도. 백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민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두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민경채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자마자 당신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주입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언론 플레이까지 했죠. 백설이는 민두식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시험 결과는 어땠나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백설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진심이더군요. 민두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당신을 기억 못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력했죠.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민두식이 백설이의 말을 막았어요. 알아요. 처음에는 복수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라는 거. 당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이사회에서? 민두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민두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경채는 내 딸이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과 당신 딸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백설이는 민두식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경채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백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 딸이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민두식은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제대로 정리하겠어요. 민두식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직접 민경채를 만나봐야겠어요. 지금요? 백설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이요. 기회를 줘야죠. 진실을 말할 기회를. 민두식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설이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직 쉬셔야 하는데. 민두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민두식은 핸드폰을 꺼내 민경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민경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경채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라. 민두식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민경채는 놀란 듯 물었어요. 지금요? 무슨 일이신데요? 와서 얘기하자. 민두식은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설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30분 후면 민경채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은 밖에 나가 있어 줄래요? 저도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1대1로 얘기해야 해요. 민경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문태경과 연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태경이 급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기억 상실은 연기였어요. 연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장님이 민경채 부회장을 부르셨어요.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묻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태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경채가 솔직하게 말할까요? 모르겠어요.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믿어야죠. 3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경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온 듯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상태였어요. 복도에서 백설이와 마주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민경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백설이는 회장님이 부르셔서요라고 대답했어요. 민경채는 백설이를 노려보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백설이는 문 앞에 서서 안의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민경채와 민두식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경채야, 앉아라.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민두식은 민경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경채야.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두식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민경채가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민두식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4년 전 사고 민경채 언니가 시켰어요.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두식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니? 아버지. 민경채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민두식이 손을 들어 민경채를 막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만은 하지 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민경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명해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민경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세리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여자애를 때렸고요. 저는 그냥 민세리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희생시켰어.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어. 민경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두식이 계속 물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니? 딸이 억울하게 죽을 뻔했는데 말이야. 죄송해요. 민경채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채야. 너는 내 딸이야. 민두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망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선을 넘었어. 아버지. 민경채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민두식은 민경채를 돌아봤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제 자리가. 민두식이 민경채의 말을 끊었어요. 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의 도리지. 민경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회장 자리. 그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경채가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채야.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니야. 옳고 그름의 문제지. 민두식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어요. 민경채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도 눈물을 흘렸어요. 딸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백설이는 아내 대화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장님, 회장님을 믿으세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병실 안에서는 민두식과 민경채가 여전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하지만 이제는 심판자와 피심판자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보자. 민두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 선택을 보여줄게.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경채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백설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백설이는 민경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백설이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백설이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백설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두식이 돌아봤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민두식은 백설이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을 믿어요, 백설이 씨. 그 말에 백설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을 믿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경채와 백설이. 두 여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민강유통의 미래도 정해질 것입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백설의 민경채 문태경. 모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일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드라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